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한미반도체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표지 사업보고서에 오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회사명은 한미반도체 주식회사고 곽동신 대표이사님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사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부터 보면은 첫 번째로 연결 대상 종속회사라고 해서 이 한미 반도체와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한미 타이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대만 법인인 것 같고, 반도체 제조 장비의 개발 및 판매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연구 개발과 판매를 겸하는 법인이고, 공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산 총액이 3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장이 있기에는 자산 규모가 너무 작고 개발과 판매만 하는 그런 사무 조직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주식회사가 정식 명칭이고 영어로는 한미세미컨덕터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본사 위치하고 있고 당사는 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립일자는 1980년, 꽤 오래됐네요. 나름 40년 가까이, 40년 넘은 그런 기업이고 주요 사업을 보면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그 다음에 레이저 장비 등을 개발해서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개 나눠 놨지만 어쨌든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만들어서 반도체 기업에 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장비 업체죠. 반도체 장비 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총수 부분인데 여기서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여기 보면 감소한 주식이 있어요. 감소한 주식이 꽤 비중이 크거든요. 발행한 주식이 6,350만 주 중에 1,200만 주가 감소를 했습니다. 왜 감소를 했는지 보면은 이익 소각,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제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소각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018년과 2020년 한 번씩 이렇게 소각을 했습니다. 꽤 많은 물량을 소각을 했죠. 총 발행 주식이 6,300만 주인데 그 중에 10% 가까이 이렇게 소각을 한 거라서 이 이후에 지금 2021년 3월에도 한 번 더 소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매년 이렇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일정 부분의 주식을 소각하고 있어서 현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내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자사주를 소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 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좋다. 특히 주식을 10%씩이나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한미반도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주주 제고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배당을 꾸준히는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 그 다음에 배당 성량은 한 25에서 40% 사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서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회사가 배당으로 현금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었다가 늘어난 이유는 여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19년도 이게 18년이고 이게 19년이고 이게 20년인데 20년도에 실적이 팍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확 회복했기 때문에 배당도 실적에 맞춰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 회사의 사업,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업이라는 거의 특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쭉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단계의 모든 공정이 이용되는 장비와 관련된 산업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관련 모든 공정이 이용되는 산업 장비를 말을 하는 거고, 시장 여건과 경쟁 상황에서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주력 장비라고 해서 이 회사가 제일 많이 파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제품이 있겠죠.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반도체 패키지에 이러이러한 걸 하는 필수적인 장비를 팔고 있는데 2000년 중반 이후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사업보고서에서 우리가 세계 1등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부터 여러 공급하기 시작한 EMI 쉴드라는 장비도 역시 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곧 이것도 1위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해서 공급하는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장비도 있다라고 좋은 평가 받는 제품들이 두루두루 있으니까 우리 회사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주요 제품을 보면은 당연히 반도체 장비 하나 부분밖에 없는 거고, 총 매출은 한 2,500억 정도 되네요. 뭐 2,500억이면 그렇게 높은 매출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크면 클수록 1위 업체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크겠죠. 그럼 요게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은 주요 원재료, 반도체 장비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는 뭐가 있냐? 원재료에 들어가는 부품들이겠죠. 뭐 임가공 그런 노동력에 대한 비용도 있을 거고, 소잉 모듈이면은 뭔가 톱질하는 그런 모듈 부품인 것 같네요. 이런 부속품들이고, 총 이제 비중이 매입액이 한 1,200억 정도 돼서, 아까 앞에서 매출이 한 2,900억 된다 했으니까 40%좀 넘는, 50%좀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매입액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매출 부분에서는 수출과 내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보면은 수출이 한 2배 이상 크죠, 내수보다. 그래서 수출이 70%, 내수가 30% 정도의 비중으로 매년 유지를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 자체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수출 내수 비중은 거의 유사하죠, 매년. 그래서 이 회사는 내수보다는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 수출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라고 해서 당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쭉 있고, 뭐 글로벌 회사들도 뭐 이름은 잘 모르는 회사들이지만 어쨌든 많고, 그다음 뭐 SK하이닉스 충칭 중국 법인에도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뭐 여러 회사가 있고, 여기 대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당연히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조직, 이 회사가 이제 제조업이긴 하지만 기술력이 중요한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에도 상당 부분 투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보면은 일단 연구개발 비용은 매년 한 150억 이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조금씩이지만 비용 자체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뭐 6에서 12% 사이, 뭐 매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비중 자체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총량, 연구개발비의 총량 자체는 매년 150억 이상씩 조금씩 늘려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 재무제표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서는 보면은 일단 외형 자체는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2,400억, 2,500억, 3,200억 수준으로 2020년 들어서 외형이 자산 규모가 빠르게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채 총계는 보면은 역시 이제 자산이 늘면서 부채도 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요거는 보면은 자본 대비해서 부채 규모가 굉장히 작잖아요. 지금 보면은 부채 비율이 얼마죠? 이게 채 20%? 30%도 채 안 되는 수준이라서 부채가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조업 치고도 굉장히 낮은 정도고, 상장사 중에서는 아마 손에 꼽을 정도로 낮은 수준일 텐데, 이게 아무래도 장비 업체다 보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전방 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업황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 탈수록 더 끝단에 있는 장비 업체는 경기의 민감도가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크게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저점을 찍을 때 이제 부채가 없으면은 나가는 고정 비용이 없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체력을 버틸 수가 있잖아요. 매출이 조금만 있어도 직원들 월급 주고 뭐 공장만 좀 필수 비용만 돌리면은 금융 비용이 안 나가니까 회사가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아야 버틸 수가 있어서 정통적으로 이렇게 좀 부채 비율을 낮게 관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장비 업체들, 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부채 비율을 좀 낮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것도 이제 회사 여력이 돼야 이렇게 낮게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고 내실 있고, 혹시라도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을 때라도 이 회사는 잘 버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가 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의 반토막 났다가 다시 2배 이상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이제 매출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는 당기순이익 한 500억 정도를 기록하는 그런 회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재무제표 주석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지배기업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0년에 설립된 반도체 금역 및 장비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고, 인천에 본사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연결시체 과하는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주가 과연 누구냐를 보면은 곽동신 대표이사님 외에 특수관계인 9명 정도가 있고, 이분들이 과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54%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회사가 또 소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주식인 것 같아요. 230만 주 정도 지분율 5%에 해당하는 주식을 또 소각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소액 주주들과 여러 대주주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4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은 아까 봤듯이 대만법인 딱 하나 있고 지분은 100% 보유한 회사라서 100% 보유한 그냥 영업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법인이 이제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자산 규모는 작지만 영업만 해서 매출은 자산보다 훨씬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이 55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얼마죠 이게? 4억 7,8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뭐 당기순이익 자체는 높지 않지만 어쨌든 영업 조직이기 때문에 대만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투자자산이라고 해서 좀 특이한 자산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뭐 볼빅이라는 이제 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을 분류해 놓은 회사 지분이 조금 들고 있는데, 지분율 꽤 높은 편이지만 장부 가치가 뭐 28억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상 뭐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회사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여기 축구단 주식을 1,000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천 유나이티드의 소수 지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기업으로 분류하는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한미 네트워크스, 뭔가 한미그룹의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회사들이고, 지분율은 한미반도체는 49% 정도 가지고 있고 아마 오너 일가가 나머지 51%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회사들이네요. 그래서 보면은 장부 금액 기준으로 한 47억에서 63억으로 장사가 잘 되나 보네요. 장부 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확 늘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회사는 뭐 고만고만하고 이 회사는 오히려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쨌든 합치면은 뭐 장부 금액 한 100억 정도, 110억 정도 되는 그런 관계기업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면은 자산 규모는 다 합쳐도 뭐 200억이 채 안 되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당기순이익도 뭐 합치면은 한 300억 되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다 합쳐봐야 뭐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들이라서 이게 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크게 뭐 의미 있는 회사는 아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나 뭐 합쳐서 당기순이익이 25억 정도 나온 거지, 여기 2019년만 해도 다 합친 당기순이익이 뭐 적자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뭐 정말 의미가 없는 관계기업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인식이라고 해서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보면은 제조 판매 수익이 있고 설치 용역 수익이 있는데, 어쨌든 큰 의미 없이 다 반도체 장비에서 나오는 매출들입니다. 2,57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의 구분해서 아까 수출이 70% 정도를 차지한다 했죠. 수출이 70%였는데 그 수출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느냐, 아시아는 뭐 국내 내수를 포함한 거니까 당연히 제일 많을 거고 또 중국에도 많이 팔고 있을 겁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아시아 매출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또 반도체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아니면 뭐 대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남아메리카, 유럽 이런 데도 소수 팔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합쳐봐야 아시아권이 거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시아권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라고 해서 매출액의 10% 이상을 한 거래처에 집중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보면은 세 개 회사가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 14%, 10% 합쳐서 세 개 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40%좀 가까이 돼서 이 정도는 좀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만약 이 회사들이 한미반도체와 거래를 끊어버리게 되면, 아니면 이 회사들이 갑자기 뭔가 좀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10% 이상의 매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존도는 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일례로 이제 그러니까 2019년에 매출이 안 좋았던 해를 보면은 이 회사들이 주문을 별로 안 한 걸로 보여요. 원래 이제 의존도가 높아야 되는 회사들인데 지금 주문을 별로 안 하니까 매출 의존도도 떨어지고 전체 매출 자체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총 매출 합계가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이때 이제 220억 수준인데 지금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030억 수준으로 거의 뭐 5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 봤을 때 이 세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고, 이 세 회사가 한미반도체 장비를 한 해라도 주문을 안 하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클 수 있다. 2019년 같은 상황이 또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7번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아까 보면은 곽동신 대표이사님이 있고, 보면은 다 친인척 가족들인 것 같아요. 이런 곽씨 일가 분들이 합쳐서 총 53%의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이상 주주는 아까 봤던 곽씨 일가 분들 외에는 국민연금공단이 10% 정도로 꽤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이 한 2만 명 좀 넘는 수준이고, 소유 주식은 33.6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자 8번 임원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 보면은 남녀 합쳐서 총 직원 수가 한 600명 조금 안 되고 1인 평균 급여액은 5,600만 원 정도 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직원 수가 많지 않은 그런 회사인 걸로 보이고 뭐이 정도 연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미반도체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